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 로그 함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그 함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함수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함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관계식 중에 하나인데 X축에 있는 하나의 원소가 Y축에 있는 하나의 원소로 이렇게 하나씩 대응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자, 오른쪽 그림은 지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 지난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 혹은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은 X에서 Y로의 대응을 지금까지 봤었어요. 근데 지수함수에서 보면은 자, 2, 3, 4 이렇게 되어갈 때 Y의 값에 따라서 X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즉, Y가 1일 때 1은 2의 x승인데 이 x의 값은 얼마가 되는가? x가 0이 되는 거 보이고요. y가 2일 때는 2는 2의 x승이니까 x는 1이 되는 것도 보이고요. 자, y가 3일 때 3은 2의 x승인데 자, 그때 x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정의 배우셨죠?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x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x는 어떻게 되나요? 로그 2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y가 4일 때 4는 2의 x승이니까 x는 2의 값.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수함수에서는 x가 이렇게 되었을 때 y의 값이 어떻게 가는가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 이 값들, 지수에 있는 값들을 통해서 x의 값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수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그래프가 이렇게 지수함수가 생겨 있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예를 들어 y는 2의 x승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실수 전체에서 정의역이 되어 있고요. y값은 항상 양수로 나타납니다. 그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1학년 때 배웠었죠. 무엇이었냐면 바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때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y는 a의 x승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x라고 하는 것은 로그 a의 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그 a의 y에서 그 다음에 역함수였기 때문에 역함수는 정리를 잘한 다음에 x랑 y의 위치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x랑 y를 서로 바꾸면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한 이렇게 나온 요 함수를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로그 함수에서는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보시면은 x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로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로그 함수가 아니라 로그에서 요 위치에 x가 있어야만 로그 함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스스로 확인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그 함수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함수 y는 로그 5의 x는 5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가 맞죠? 왜냐하면 x의 위치가 보면은 여기에 x가 있으니까 이건 로그 함수의 형태가 맞습니다. 두 번째 형태 한번 볼게요. 로그 2의 10의 x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그가 있으니까 이거 로그 함수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x는 어떻게 되냐면 지수의 성질에 따라서 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x 곱하기 로그 2의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어떤 특정한 수를 의미를 하죠. 즉 어떤 수 곱하기 x니까 이 형태는 다시 보면은 뭔가 곱하기 x 이런 함수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배웠죠. 로그 함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로그 함수다가 아니라 로그 함수가 아니다가 맞는 거죠. 네, 로그 함수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겠죠? 그럼 문제 1번을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로그 함수를 모두 고르시오. 자, 1번 로그 함수 맞나요? 네, 잘 보니까 y는 로그 2의 x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로그 함수가 맞아요.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가 맞죠. 2번을 보시면 y는 x 곱하기 로그 7의 10. 여러분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어떤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x의 값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값들이 아닙니다. x는 여기에만 숨어 있으니까 엄밀하게 보자면 얘는 어떤 숫자 곱하기 x가 되어 있으니까
1차 함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y는 로그 3분의 1의 x. 네, 이것도 보면은 어떤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밑으로 하고 있는 로그 함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4번을 보시면 y는 로그 3의 2의 x승. 여기에 2의 x승이 있으니까 로그 함수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보셨다시피 로그 3의 2의 x승이라고 나와 있을 때 이 x승은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x 곱하기 로그 3의 2 이렇게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보셨다시피 이거는 하나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숫자 곱하기 x의 형태니까 로그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로그 함수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1번과 3번이 로그 함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에 대해서 손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예쁘게 그릴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 인터넷 창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알지오매스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한번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검색창에다가 알지오매스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창이 하나 뜨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면 요 주소를 바로 치고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팝업창 뜨는 거면 닫아주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도형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한번 쭉 해보실게요. 제가 로고가 뜨고 여기에 여러 가지 창들이 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어떤 옵션들이 있어요. 뭐 도형도 만들 수 있고요. 직선도 그리고 점도 찍을 수 있고 그런데 이쪽에 플러스 기호라고 되어서 이렇게 뭐 창이 하나 있죠. 뭔가를 쓰면은 거기에 입력하는 것들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창에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과서 44페이지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로그 함수, 이것의 y는 로그 2의 x에서 양의 실수 x에 대응하는 y의 값을 구하여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표를 이렇게 완성했다고 가정을 할 때 이 점의 좌표를 가지는 점들을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에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1을 한번 우리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괄호 열고요. 4분의 1은 1 나누기 슬래시 있죠? 나누기 4. 네, 4 하고 화살표를 왼쪽으로 하나 클릭해서 분모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을 하고 엔터를 퉁 치면 자, 이쪽에 보시면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B라는 점도 한번 해볼게요. B는 어떻게 되나? 1, 자, 가로 열고 1 나누기 2 하고 그리고 다시 커서를 화살표를 하나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또 여기에 B라는 점이 하나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B라는 점이 또 하나 찍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C 1,0을 찍어볼게요. 찍혔고요. 그 다음에 D라는 점도 또 해보죠. 2,1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 E는 4,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3 8,3을 이렇게 찍어주면 네,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로 연결이 될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매끄러운 곡선으로 한번 이어볼 텐데, 자, 우리가 곡선을 그냥 잇는 게 아니라, 우린 컴퓨터 지금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으니까, 식을 바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y는 하고요. 또 창에다가 y는 하고 입력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로그를 치면 이렇게 로그라는 모습이 글자가 쓰여지죠. 자, 밑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러분 빼기 말고 빼기 밑에 언더바 있잖아요. 걔를 하나를 꾹 누르면은 이렇게 로그 밑으로 뭔가가 커서가 내려가 있는 게 보입니다. 2를 누르고요. 그리고 다시 화살표를 눌러서 이 밑을 빠져나온 다음에 X를 누르시면은 Y는 로그 2의 X의 모습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엔터를 땅 치면 자, 우리가 아까 찍어놨던 점들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의 모습이, 로그 함수의 곡선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좀 이렇게 보면은, X는 양의 값에 대해서, Y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로그 함수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의 지수함수,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 로그 2의 X승과 로그 2의
로그 2의 x는 두 개가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하나 더 그려볼게요. 지수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y는 하고 2의 x승은 어떻게 하냐면 숫자 6에 보면 이렇게 웃을 때 쓰는 이렇게 꺽쇠 모양 있잖아요. 그거를 딱 누르면은 또 2의 지수 형태로 이렇게 커서가 옮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를 누르고 빠져나와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모양이 되죠. 딱 보면은 노란색 요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가 두 개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y는 x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라고 놓고 엔터를 치면 초록색으로 요 사이에 짝 정확하게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죠. 보시면 여기 점이 이렇게 각각의 점들이 이렇게 반대로 대칭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같이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또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저랑 같이 알조메스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는 점들을 툭툭툭툭 찍어가지고 연결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봤고요. 그 다음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가지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세 가지 정도의 모습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특징이 세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에요. 이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를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와의 관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개의 함수는 특별한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로그 함수를 정의했을 때 지수함수에서 역함수를 통해서 정의를 했었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기 1,2가 있다고 하면 즉 a, b가 여기에서 요가 y는 fx 위의 점이라고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역함수라고 합시다. y는 f 인버스 x라고 했을 때는 a, b가 fx 위의 점이라고 한다면 이 역함수에서는 b, a가 이 역함수 위에 점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1,2가 원래 지수함수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함수에서는 1,2가 아니라 2,1이라는 점이 요 위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있는 거죠. 0,1이 있었습니다. y는 x에서 대칭이 되니까 1,0이라는 점이 이 역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정의역. 함수에서는 특히나 로그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로그가 정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나왔었죠. 로그에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 정의역이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 함수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를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그 2x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은 x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즉 다시 한번 쓰면 y는 로그 a의 x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부분이 0보다 큰 부등식이 항상 딸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를 기억하고요. 마지막에 점근선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그래프의 특성을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수함수에서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지수함수가 뭔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만약 그려졌다고 할 때 이 그래프를 계속 쭉 가게 되면 여기가 x축이랑 아주 가까워지게 되죠. 점차적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선이라는 뜻의 점근선이 로그 함수에도 존재합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에서 살펴봤을 때 쭉 가다 보면 y축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쭉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랑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더 여러분이 살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페이지를 보실 때 대칭성, 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이 나왔을 때는 뭔가에 대칭되는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 로그함수 자체는 정의역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마지막에 점근선,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원래 그려져 있고요.
그려져 있고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다음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대칭성을 잘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함수에서 지수 함수에서 보시면 0,1이라는 점이 나와 있죠. 그러면 1,0을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점을 몇 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잘 알 수 있는 게 x가 1일 때 y가 3이에요. 여기가 1,3이죠.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칭이 되는 점 3,1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또 2일 때는 9가 되는데 저기 위로 뚫고 가버렸네요. 그리고 그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가? x축이었으니까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y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점들을 지나게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게끔 네,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볼게요. 자, 로그 2분의 1의 x승. 자, 2분의 1의 x승은 쟤랑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x가 이렇게 쭉 내려가 있는 게 y는 2분의 1의 x승이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수함수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이 요거의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감소함수의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로그 함수를 그려보려고 해요. 우리는 뭘 그려볼 거냐면 y는 로그 2분의 1의 x승, 요걸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또 대칭을 시켜볼게요. 여기에 0,1이라는 점이 원래 지수함수에 있었죠? 그거에 대칭을 시키니까 1,0이라는 걸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는가 봤더니 마이너스 1,2가 있다, 그죠? 자, 이거에 대칭을 시켜보면 2,-1이라는 점을 여기를 또 지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는가 봤더니 마이너스 2일 때 4가 됐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4가 됐어요. 또 이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4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데칼코마니처럼 쫙 적어보면 점근선의 x축이 아니라 y축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면 요거 세 개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네,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가 지금 조금 이따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로그 3x는 원래 있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x축 대칭을 해서 어떻게 그리는가? 자, 살펴볼 때 대칭성 보시고요. 두 번째, 양의 실수에 대해서만 그려지는구나. 정의역 보시고요. 그리고 점근선은 y축이구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그래프가 항상 저런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우리 54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뒤쪽에 연계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먼저 한번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그림은 y는 로그 2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단 점선은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많이 보실 텐데 y는 x라는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이런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x축이면 x축, y축이면 y축 한쪽에만 값을 알려줘요. 지금 보면 x축에만 값이 나와 있고 y축에는 깨끗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y는 x를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는 건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유심히 한번 볼까요? 유심히 봤더니 여기에 뭔가 1이라는 게 딱 보인다, 그죠? a, b, c는 숫자가 안 나와 있으니까. 자, y는 x의 역할은 무엇인가? 요만큼의 길이가 1이면은 요만큼의 길이도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따다다다닥 가보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가 1이야. 자, 거꾸로 가볼게요. 1인데, 자, a일 때 x가 a일 때 y의 값이 1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의 값은 뭐가 될까요? 자, 요렇게 돌려주면 우리 로그의 그 정의에 따라서 또 지수의 그거에 따라서 a는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a는 알고 봤더니 2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만큼이 2니까 y는 x라는 성질 때문에 이만큼도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옆으로 가면 여기는 2예요. 그랬더니 이 2의 값을 쭉 가보니까 이번에는 x가 b일 때, 즉 x의 자리가 b일 때 그 함수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2는 로그 2의 b예요. 따라서 b의 값은 2의 제곱이 되니까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가 4예요. 쭉 올라갔어요. 여기가 4라는 거를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쭉 가볼게요. 반대로 쭉 가서 삥. 자,
뭐가 성립했냐면 x가 c일 때 y의 값이 4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4는 로그 2의 c예요. 따라서 c의 값은 2의 4승이 되니까 16이 되죠. 자, 그러면은 y는 x의 역할 아시겠죠? 이쪽의 값을 요렇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요 성질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세 개의 합을 구해보니까 네, 2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지수의 그래프와 요 y는 x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이런 그래프의 문제 보실 때 네, 잘 여러분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로그 함수가 나와 있을 때 이 그래프는 우리가 지수함수를 통해서 지수함수의 역함수의 모습을 통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먼저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y는 a의 x승의 그래프가 여러분의 처음에 로그 함수를 처음 배우실 때는 항상 졸졸 따라다닙니다. 자, 그랬을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a의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그림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요 기준을 잘 봅시다. a가 1보다 클 때예요. 왜 굳이 1을 얘기를 할까요? 자, 곱하기, 지수는 곱하기에 대한 성질이었죠. 몇 번 거듭 곱했는가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곱해도 같아지는 값이 1이잖아요. 그 1보다 크면 곱하면 계속 커지겠죠. 1보다 작으면 점점 작아질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증가를 해요. 자, 그거에 대해서 y는 x에 대칭을 시켰더니 얘도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또 할 때는 자, 요렇게 생겼어. 그랬을 때 요 a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요 밑에 부호는 어떻게 될까? 이걸 여러분한테 조건으로 제시를 하기도 해요. 여기에 숫자가 들어있다면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바로 손쉽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거의 조건을 찾아봐. 이런 설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왜 0보다 커야 될까요? 우리가 지수함수를 다룰 때 0보다 작은 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에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 마이너스 1의 2분의 1승은 우리가 복소수까지 등장을 해버리니까 항상 a의 값은 양수일 때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즉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곱할수록 점점 작아지죠. 0.1, 0.0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더니 이렇게 쫙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개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보면 되시냐면, 일반적인 기본적인 로그 함수에서는 음수 부분을 완전히 버려요. 로그 함수에서 이쪽 부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행이동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가면은 이동은 할 수 있겠지만, 기본 형태에서는 로그 함수는 이쪽 부분을 사용하지 않아요. 즉 1사분면과 4사분면만 사용을 하는데, 1보다 클 때는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고요. 1보다 작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의 성질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함수를 보셨을 때 항상 정의역과 치역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뭐였냐면 양일 때만 다루고 있었어요. 그죠? 양수일 때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우리가 지수함수는 양의 실수만 치역이었지만 로그 함수에서는 모든 실수를 다 함수값으로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여러분 요 네모 칸에 들어가는 것들 하나씩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x의 값 하나에 y의 값 하나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죠. 둘 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1대1 함수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그래프의 모양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형태, 그리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그래프의 특성. 자, 로그 함수는 항상 1,0을 지납니다. x가 1이 되면 로그 a의 1은 0이죠. 그죠? 1,0을 지나니까 꼭 지나는 점이 있고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둘 다 동일해요. 1,0을 지나고 점근선이 존재를 하죠. 따라서 이 성질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만
요 다음에 로그 함수의 성질, 로그 함수의 응용의 문제들도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내용 보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수능 특강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